우리나라 있으나 마나했던 4강 외교가 드디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찬에 네 나라 특사단을 불러서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다음 달에 워싱턴 회담을 하러 간다고 하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하면 됩니까? 제가 말씀을 오늘 이 행사를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들 중요한 역할들 맡으셔서 또 먼 길들 떠나시는데 그냥 제가 밥 한 끼 대접하는 그런 자리라고 좀 편하게들 생각을 해주시고요. 상황은 엄중하지만 또 자신감 가지고 그렇게 뭐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뭐 또 편하게 식사들 하십시다. 뭐 옷도 좀 다 자유롭게 좀 벗으시고요. 예, 저부터 벗을까요? 대통령 그 스타일로. 뭐 밥 한 끼 대접한다고 하고 화기애애하게 진행은 됐습니다만 상당히 엄중한 소식들이 잇따라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워싱턴으로 이제 드디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 오늘 특사단하고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네. 오늘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도 나눴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 특사로 가시는 분들의 얼굴에 보면 좀 긴장한 모습도 엿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밥 한 끼 대접하는 자리다라면서 이제 긴장감을 풀어주는 모습도 네. 보였습니다. 오늘 그 일본 특사죠. 문희상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오찬 자리에 오면서 네. 자신이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답니다. 여기저기서. 그런데 그 일본에 간다고 하니까 좀 혼 좀 내줘라. 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국민적인 어떤 기대가 굉장히 커서 굉장한 그 책임감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오찬 자리가 끝나고 불과 한 2시간 정도 뒤에 바로 그 청와대에서 또 그 브리핑을 했죠. 6월 말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네. 아마도 그 특사를 보내면서 이렇게 그 초반부터 그 열심히 준비를 한 어떤 그런 결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좀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6월 말에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소식까지 들어온 거죠. 네, 벌써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실 때는 시간 빨리 지나간다 하실 거예요. 취임 일주일이나 됐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 일주일하고 너무 비교가 됩니다. 일명 속전속결 아니겠습니까? 문고리 3인방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일등공신의 일명 삼철은 속속 하방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측근이라는 양정철 전 비서관까지 말이죠. 사실 양정철 전 비서관은 그 문재인 대통령을 있게 한 저는 1등 공신이라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선거 낙선 이후에 그때부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그 운명이라는 책을 썼고 또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집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하여튼 많이 도왔는데 결국 본인은 결국 이 비선 실세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핵심으로 패권주의 핵심으로 이제 지목이 돼서 상당히 이제 고인적도 치렀죠. 근데 아마 이제 그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뭐 지인들한테 이제 나는 선거 끝나면 한 1년 동안 외국에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본인도 좀 마음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가 이제 비선 실세로 인해서 생긴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또 본인이 직접 청와대에 들어갈 경우에 권력이 본인한테 집중될 수가 있고 그다음은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그런 뜻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대통령도 상당히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있게 한 모든 것들을 헌신해서 했던 이제 측근이었는데 아마 이제 뉴질랜드로 떠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 뜻을 존중해서 일단 좀 비워야 채우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말을 남기고 펴펴이 떠나갔습니다. 김해 가는 열차나 비행기에서 혹은 네팔 현지에서 이 네팔은 특히 대선 도전, 이 출정 선언 직전에 있던 봉사하러 가는 그 현지에서 보였던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양정철 전 비서가 워낙 양비라는 이름으로 가장 애착을 뒀던 측근이라고 하던데요. 예, 뭐 누가 뭐래도 양정철 그 전 비서관 같은 경우 네. 문 대통령이 오늘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네. 능력과 노력을 투여했다. 이렇게 봐도 뭐 누구도 아마 네.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 그것에 반대, 그림자적 측면으로 끊임없이 예를 들면 뭐 삼철 중에서도 또 가장 문 대통령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네.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본인이 아마 적지 않은 그 인고와 인내 시간 그런 부분을 함께 보낸 그 소회가 네. 담담하게
본인의 오늘 새벽이죠. 네. 지인들한테 또 혹은 뭐 가까운 기자들한테 문자 보낸 메시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좀 저는 인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정권 교체를 갈구했지 권력을 탐하지는 않았다. 네. 상당히 이건 메시지가 강하고 일리가 있다. 근데 전임 정권을 창출했을 때 기여했던 사람들에 대해 그 사람들의 태도와 비추어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말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네. 패권이나 뭐 비선, 삼철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본인의 말처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뜻을 좀 받아서 실제로 문 대통령이 지금 인사를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네.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의사가 실천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은 우리가 일단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잊혀질 권리를 달라 잇따라 퇴장하는 문 대통령의 측근들을 보고 계십니다. 운명이라는 책 아까 말씀하셨지만 말이죠.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굳이 운명이란 책을 내게 하면서 정치의 무대로 끌어들인 장본인이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만찬을 함께 하면서 떠나야 되는 양정철 전 비서관을 눈물로 보내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던데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의 빚이 많았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옆에 두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게 네. 가장 뭐 권력자로서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또 굉장히 옆에서 헌신적으로 도왔던 참모를 어떤 방식으로든 옆에서 두고 싶어하는 욕심들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결국 그 곁을 떠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심정은 뭐 말도 못하겠죠. 근데 저는 양정철 전 비서관의 그 어떤 결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전 정부 때와 네.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된다고 보고요. 네. 결국 누구나 다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노력할 거고 또 실제로 권력이 눈앞에 왔을 때 권력을 또 쥐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변화하는 욕구이든 아니면 자신을 위한 어떤 욕구이든 간에 그걸 행사하고 싶어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거든요. 근데 그걸 대통령을 위해서 자신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인간적인 네. 고뇌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고뇌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좀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도 있기 때문에 눈시울을 붉혔던 것 같습니다. 네. 잇따라 문 대통령 참모진과 이후에 같이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던데요. 양정철 전 비서관이 말이죠. 부인에게 바로 비행기표 끊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대선 그 취재 과정에서 기자들이 느끼기로는 물론 그런 얘기, 가까운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설마 저렇게 떠나가겠나 그렇게 한편으로는 생각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마 네. 분명히 주요 보직에 아마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아마 옆에 둘 것이다라는 의견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삼철 중에 네. 이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은 지금 이 양정철 전 비서관뿐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기자들도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취재나 혹은 어떤 그 정보 수집 차원에서 많이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기자들과 어떤 식사 자리도 많이 마련해서 언론 관계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비선 이런 눈초리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의미는 있어 보여요.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그 측근 인사들이 스스로 이제 떠나면서 통합형 인사 그리고 화합하는 인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네. 부탁까지 사실 하고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대통령이라 해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의 어떤 지형을 만들길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떠나면서 메시지를 주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화합형, 통합형 인사를 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홀가분해졌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인사를 낼 때 국민들이 측근 인사라든가 비선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 또 패권이라고 하는 얘기들이나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앞으로 인사를 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제 그 양정철 전 비서관은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죠. 그리고 네. 또 뭐 전략적인 마인드도 갖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친구긴 합니다만은 아마 이제 이번에 이제 떠나게 되면서
특히 최재성 의원도 이제 본인도 비켜줬어요. 그렇죠. 리고 또 이호철 전 비서관도 비켜줬고 또 정청래 전 의원도 이제 비켜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청와대 팀 자체가 이제 어떤 측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가 이제 상당히 이제 범개파적인 이런 인물들로 이제 채워졌고 네. 오늘 또 이제 사실은 당의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비문이었죠. 뭐 김근태 전 의원 계보였는데 우원식 의원이 이제 오늘 임명이 이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친문의 핵심이었는데 사실은 물리치고 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과 청에서 어떤 그동안 이제 측근들 자체가 다 이제 물러나다 보니까 네. 이제는 그 선거 때 많이 기여했던 분들이 누구 자기 이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사 자체에 있어서 폭이 넓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사의 좀 프리핸드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네. 면들이 상당히 높아진 그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다른 쪽에서는 볼 때는 자 이게 측근들 인사 또 혹시 이제 패권 인사 이런 거 하지 않겠는가라는 거 다 눈여겨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오늘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안희정의 사람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범개파적인 좀 화합의 어떤 그런 인사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을 청와대 본관 안으로 넣었던 공신들이 이제 문 밖으로 나가고 있는 셈이 됐네요. 18대 대선 떨어지자마자 19대 대선 플랜을 구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 말이죠. 그때 당시 화면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문재인 이사장님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 야권의 어떤 분이 되더라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신념과 자신감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인 것 같고요.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닥을 칠 대로 다쳤으니까 뭐 민주주의, 평화, 복지, 언론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남은 거는 희망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이사장이 그 희망의 한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저는 뭐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열정의 소유자 그리고 문고리 3인방과 참 묘한 대조를 이루게 하는 그런 삼철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예, 양정철 전 비서관은 기획이나 전략을 굉장히 잘 짜는 것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연이 있는 편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 청와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들어가 있었던 참모진들이 이번에 선거 때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참모들이 결국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언론계에 파다하게 사실 퍼져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때 청와대에 들어갔던 행정관급 정도의 어떤 그 참모들이 이번에 다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행정관급 이상을 우리는 맞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그 중요 자리들 수석이라든가 비서관급 자리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통합형으로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또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기억을 되돌이켜서 한 4년, 5년 전으로 돌이켜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출범 시작하자마자 인사 참사로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한 40%대까지 최악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정권을 잡았고 또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인수위 없이 그냥 꾸려진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네. 인사 문제를 가지고 아주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거나 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은 좀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